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장전의 원투펀치 38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이제 단 2경기 남은 K리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치열한 우승 싸움, 그리고 3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싸움, 그리고 강등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았네요.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즐거운 그렇죠. 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흥미진진한 모든 막판. 순위권에서 다 싸움이 있기가 쉬운 일도 네. 아닌데 네. 끝까지 정말 38라운드까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을 거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37라운드에 뭔가 그렇죠. 결판이 날 수 있는 순위 싸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싸움들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막판까지 왔다는 거는 뭐 K리그 1 전체로 봐서는 아주 잘 된 일이죠. 맞습니다. 네. 올 시즌 정말 흥행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경기력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선두 싸움 같은 경우는 울산과 전북이 3점 차라서 다음 라운드 이제 한의원님이 중계하는 이 울산과 전북이 실질적인 챔피언 결정전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챔피언 단두대 매치인데 이 경기도 지금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3위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한 장의 티켓, FA컵 우승을 수원이 하면서 수원 삼성이 한 장을 이제 가져갔고요. 또 1, 2위가 이미 두 팀은 결정이 된 상황에서 나머지 한 장의 티켓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서울이 55점, 또 대구 51점. 심지어는 산술적으로는 이제 강원, 포항 50점인데 두 팀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서울이 이제 포항전을 상대를 합니다. 포항을. 이 경기가 또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승 싸움에 대해서 장현님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한의원님이 이제 그곳으로 직접 가거든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 한판승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할 경우엔 또 울산의 우승이 확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네,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네. 그 엄청 중요한 경기는 사실은 중계진도 긴장을 그럼요.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어쨌든 부담감 팍팍. 울산이 승리할 경우에는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홈팬들 앞에서 가장 큰 라이벌을 그리고 근년에 가장 강하다고 평가됐던 전북을 네. 꺾고서 울산이 38라운드 가지도 않고 37라운드 현장에서 그냥 우승을 확정해 버린다면 뭐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판인데 근데 이제 전북의 입장으로 가보면 전북은 상황 역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37라운드 원정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렇죠. 비기고 38라운드로 간다? 전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거는 이미 우승은 자기들 손을 떠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자력으로 이제 우승이 힘들어진 상황. 뭔가 울산이 크게 실족을 해야 이제 38라운드 역전이 되기 때문에 전북은 지금 이 상황을 일단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산에게 이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북이 승리하기만 한다면 승점 동률에 다득점에서 적어도 2골 차 이상을 그렇죠. 앞서게 돼요. 네. 이미 지금 한 골 앞서 있어요. 네, 전북이. 근데 전북이 울산을 이긴다는 얘기는 무조건 한 골 이상은 전북이 더 넣는 거잖아요. 다득점에서 앞선 상황에서 38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울산이 이제 몰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북이 오히려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울산이 전북이 실족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찌됐건 전북은 일단 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울산이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제 서울전에서 울산은 주니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김보경 선수가 또 영웅으로 등극하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주니오 선수가 이 경기에는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전북은 문선민 선수가 경건우죠. 네, 맞아요. 대구전에서 핸드볼 아니냐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과도한 항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고 누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전북에서 문선민 선수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북은 공격이 제대로 풀릴 때는 문선민 선수와 로페즈 선수가 둘이 동시에 살아 있어야 사실은 상대 수비를 흔들고 파괴하고 뭔가 이런 작업이 빠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선민 선수 하나 빠질 때 사실 전북의 경기력은 공격력이 많이 죽어요. 많이 이제 좀 공격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선민 선수 없는 부분을 전북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전북은 A매치에 지금 이용 선수, 김진수 선수, 권경원 선수를 보냈고 송범근 선수도 두바이컵에 지금 보냈잖아요. 네. 올림픽 대표팀.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수비 훈련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수비 쪽 자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울산도 국가대표가 있기는 있지만 김승규 선수와 박주호 선수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포백 라인이 좀 뭉텅이로 빠진 전북에 비하면은 울산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전술적 시나리오 이런 거 뭐 따지기 이전에 일단 먼저
골을 넣고 앞서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북이 이 37라운드에서는 좀 몰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울산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으로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이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올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제가 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지금 울산이 전북을 잡기 위해서 전지 훈련을 통영에서 통영에서 하고 있대요. 전북은 이제 영암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통영에서 했을 때 그렇게 좀 승리 기운이 왔다고 통영에 갔다 오면은 그 이후에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더 지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해서 네. 좋은 기운하에서 전북전을 맞으려고 하는데 근데 전북이 지금 문선민의 경고 누적에 측면 수비수 2명이 대표팀 갔다가 컨디션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 네네. 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원 선수가 울산전 때문에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교원 선수가 어느 정도의 경기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나온다면 그 부분이 지금 이 전북에게는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로페즈는 그대로 있죠. 거기에 이제 이승기, 한순규, 근데 이러한 이제 자원들, 다른 자원들이 문선민의 목 이상으로 잘 해주면서 버텨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백 같은 경우는 뭐 홍정우나 김민혁이나 다 있는 상황에서 측면 수비수들이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박주호 선수는 이명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명재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울산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시나리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기면 울산이 확정이 되지만 울산이 이긴다면 팬들이 K리그 이제 규정 아시다시피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는 다득점을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전북이 비겨도 승점 3점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포항이 이제 만약에 울산을 잡아주고 뭐 할 경우에는 변수도 비겨도 엄청 변수는 많아요. 아직까지 네. 남아 있어요. 만약에 울산이 지면 그러면 이제 다득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최소 2골 이상으로. 그럼 또 마지막에 울산은 포항전에서 다득점으로 이기기 위해서 막 하는 마지막 라운드가 또 재밌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제일 싱겁게 끝나는 게 울산이 그냥 이겨서 우승하는 거다. 네, 팬들 입장에서 마지막 라운드 전에 끝나는 건 그 시나리오 하나고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다 아직까지 38라운드 최종 그 변수는 남겨져 있다. 그래서 선두 싸움 여전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골은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몰라요. 그것까지. 근데 아마 전북도 그렇게 무리하게 공격하긴 힘들겠죠. 수비진들이 지금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최소한 지지 말자. 네, 최소한 지지 않고 한 골 승부라도 이기는 승부가 되면 자력으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승부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무리하게 신중한 경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3위 싸움.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미궁성이거든요. 서울, 대구, 강원, 포항. 일단 서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승점이 서울이 55점이고 대구가 51점, 강원, 포항이 50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포항전과 대구 원정 남겨져 있는데 포항전 1점만 가져가도 대구전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포항이 어떻게든 서울을 잡아주기를 지금 바라고 대구도 강원전이 있거든요. 강원에게 이제 승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둘이 붙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하고 이제 단두대 매치를 하면서 승부를 보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두 팀 상황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알리바이프, 주세중, 조용욱, 윤종규 여러 선수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 준비하기에 대구도 정태욱, 정승원, 김대원이 지금 가 있어요. 이 선수들은 특히 대구의 핵심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상황적으로는 역시 그 앞 경기 서울은 포항전, 대구는 강원전이 중요한데 일단 서울 대구가 지금 상황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죠. 네. 저는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하는데 정말 이변적으로 강원과 포항에게 그러니까요. 찬스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강원 포항이 지금 찬스가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3위 싸움은 가장 싱거워지는 시나리오는 아까 우승 싸움은 울산이 37라운드에 이기면 그냥 끝 뭐 이 얘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서울이 37라운드에 포항을 꺾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 이제 차출 선수도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3위 싸움에서의 결정적인 키를 쥔 팀은 그래서 결국은 포항입니다. 포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위 싸움이 엄청나게 이제 38라운드까지 박진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포항은 뭐 서울전에 만약에 뭐 비기거나 지면은 3위 싸움에서 그냥 37라운드에서 탈락이거든요. 비기더라도 포항은 탈락이죠. 네. 그 다음 경기에서 뭐 3위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반드시 이제 서울전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항이 서울을 이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서울이 55점에 그대로 있고요. 포항이 53점이 되는데 요때 이제 대구와 강원이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죠.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와 강원의 사정은 어떠냐면은 강원의 경우에는 이기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무승부 혹은 패할 경우 다 3위 싸움에서 아예 이제 탈락이에요. 네. 강원은. 대구도 만약에 패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탈락이에요. 이미 서울과도 4점 차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탈락인데 무승부가 되더라도 대구도 사실상 탈락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승부가 되면 이제 다득점이 중요해지는데 다득점이 대구가 42골밖에 안 돼요, 현재. 근데 강원은 54골이고 서울이 53골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구는 무승부가 되고 포항이 서울에게 이기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산술적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제로예요. 지금 다득점 차가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라고 해주세요. 네, 0.1% 정도밖에 가능성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대구와 강원은 반드시 승부를 내야 돼요. 두 팀은 37라운드에서 저쪽에서는 포항이 이기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이거는 볼 것 없이 승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돼요. 비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가 원전이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쵸. 마지막 그거 잡기 위해서. 각 네. 경기장에 있는 팬들과 관계자들은 얼마나 함께 계속해서 순위를 볼 거예요. 너무 그 쫄깃한 순간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라운드가 거의 아. 모든 경기가 다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대, 포항, 강원대, 대구가 모두 2시에 똑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강원과 대구는 포항이 이겨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이겨야 하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시나리오가 이제 된다 치면 만약에 포항이 서울 잡고 강원과 대구 둘 중에 하나가 승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마지막 38라운드 3위 싸움이 세 팀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강원 대구전에서 패자는 그쵸. 이제 끝나는 거고 세 팀은 계속 남아서 38라운드에 또 죽음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거기서 못 끝내고 패하고 대구 강원은 승부가 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라운드가 세 팀 대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겁니다. 아니 간단합니다. 오늘 수능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마치 경무에서 아니 수능 근데 받으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한 의원님은 그 아, 공부 공부를 잘하시니까요. 우리 그게 일반인의 아닌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의원님.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틀었던 분들 관점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챔피언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하시는 방법 없어요? 간단하게 울산 말씀- 전북. 예, 방법이 있어요. 울산이 이기면 우승합니다. 끝. 울산이. 오케이. 예. 네. 간단 정리. 핵심 어.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눈앞에서 각 팀들의 감독님이 밤에 이불을 덮고 뜬 눈을 말똥말똥 하시면서 아무도 잠을 못 이루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잠을 못 이루실 분은 바로 파이널 라운드 B에 있는 지금 강등 싸움을 하고 있는 세 팀의 감독님들이 아닐까. 인천, 경남, 제주. 그러니까요. 아, 승점 차도 거의 나질 않습니다. 인천과 경남이 승점 1점 차, 그리고 경남과 제주가 승점 2점 차. 한 경기에 다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천이 네. 30, 경남 29, 제주가 27. 네. 지금 제주가 지난번 라운드 인천을 잡으면서 이제 모든 게 혼란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대혼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 혼자서 좀 안전하게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상주한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선수에게 김민혁, 김건희 여기서 한 골을 먹어가지고. 예. 12위 인천 30점, 11위 경남 29점, 12위 제주 27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인천은 상주전 경남원정 있고요. 경남은 성남원정 인천전, 제주는 수원전 성남원정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 의원님께서 머리 아, 아파. 이게 지금 이 자, 경우의 수가 참 많네요. 생존왕 인천의 팬분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이 상주전에서 승리하고 경남과 제주가 모두 패하면 인천은 확정이 되죠. 가뿐하게 네, 가뿐하게. 산뜻하게 10등이 됩니다. 경남 네. 제주가 다 지면. 예, 예. 다 무승부라도 하면 지면입니다. 안 되고 네. 다 지면.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런데 제주는 졌지만
경남이 무승부가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아직 차가 인천이 있죠. 33점, 경남이 3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득점이 근데 인천이 너무 그러면 적어요. 38라운드가 인천에게 또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38라운드에서 인천이 패하고 경남이 이겨서 33점 동점이 되면은 그때는 다득점이 이미 경남이 인천에게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이른바 승강 플레이오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인천의 경우에 가뿐하고 산뜻하게 끝나는 길은 37라운드에서 자신들은 이기고 나머지 두 팀이 37라운드에서 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인천은 이제 생존에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지금 이 세 팀이 모두 3점 이내에 몰려 있고 특히 다득점 면에서는 또 제주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경남이고 거꾸로요. 좀 떨어져서 인천은 상당히 좀 불리한 상태거든요. 제주가 그래서 42득점, 경남이 41득점, 인천이 31득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와 경남은 다득점이 나중에 두 경기 하다 보면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지만 인천은 사실 위에 두 팀을 잡기는 쉽지 않은 않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천이 승점상은 가장 유리하지만은 다득점은 가장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는 그 아까 제가 3위 싸움에서 가장 키를 준 팀은 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그 경우와 조금 유사한데 여기서 키를 준 팀은 가장 최하위에 몰려 있는 역시 제주가 됩니다. 네. 예, 제주가 일단 37라운드 상대가 수원이거든요. FA컵 우승으로 수원은 이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시즌 목표를 이미 그냥 달성하고 뭐 시즌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수원을 만약에 제주가 꺾게 되면은요. 그러면 무조건 38라운드는 이른바 박 터지는 흥미로움이 발생하고 머리가 약간 이제 아파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38라운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가 만약에 수원을 꺾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게도 희망이 꽤 생겨요. 왜? 38라운드에는 인천과 경남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두 팀 중 한 팀이 3점을 챙기거나 혹은 두 팀이 모두 1점씩만 챙기거나 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주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인천이 승리할 경우라면 지금 37라운드는 세 팀이 다 이겼다는 가정으로 갑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인천이 승점 33, 경남 32, 제주도 이겨서 30점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천 경남 맞대결에서 만약에 인천이 승리할 경우에 제주는 마지막 성남전에서 승리한다면 11위가 되죠. 경남을 승점으로 제칩니다. 네. 그 이거는 승강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남 팬들에게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그대로 이제 다 이겨서 38라운드로 갔을 때 만약에 인천 경남 맞대결에서 경남이 승리한다면 제주가 마지막 성남전에서 역시 승리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인천을 제칩니다. 뭘로 제치느냐? 다득점으로 제치게 될 겁니다. 다득점으로. 인천과 경남에게도 뭐 무지하게 살떨리는 그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 경남과 인천이 무승부를 거두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경남과 인천이 비겼어요. 그리고 제주가 성남에게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제주와 경남이 다득점을 다투게 돼요. 지금 한 골 지금 차인데.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예측할 한 수 골차기 때문에 또 37라운드에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몇 되느냐. 골씩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만약에 2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올라가죠. 형태로든 인천이나 경남은 아주 어려운 국면에 몰리는 팀이 하나 정도 나올 수가 네. 있어요. 과연 이제 제주가 근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수원과 성남은 지금 더 이상은 뭐 순위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두 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제주가 2연승을 하면 인천과 경남은 둘 중에 한 팀은 강등될 확률이 꽤 높다. 꽤 높죠. 그렇게 왜냐하면 정리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전제가 뭐였냐면 37라운드에 셋이 똑같이 그러니까요. 올라갔을 때 38에서 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는 수원전을 이기게 되면 지금까지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네, 있다. 빛이 꽤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남까지 이긴다는 전제가 따라야 그렇죠. 되긴 하지만 제주도 어쨌든 그 인천과의 맞대결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2연승하면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많은 시나리오가 지금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설사 잔류팀이 그냥 37라운드에서 확정이 돼도 또 11위 싸움이 있거든요. 승강 플레이오프라도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주 팬들을 약간 실망시킬 법한 말씀을 하나 앞에 왜요? 두 드리자면 팀은 다 이기고 여기는 제주는 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 제주 팬들. 왜냐면 일단 수원전을 이기고 시작하는 게 전제 그치. 아닙니까? 지금? 수원전 지고 저쪽에서 다 이기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올 네, 시즌 강등이. 제주와 수원의 상대 전적을 보면 제주가 3패입니다. 1대 3으로 졌고요. 0대 2로 졌고요. 0대 1로 졌어요. 그래서 수원에게 3경기 동안 6골을 실점하면서 단 한 골만 득점하는데 그치면서 3패거든요. 위원님 제주 팬들한테 너무 당근을 그러니까 두고 수원이- 채찍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A컵 우승으로 모든 거를 놓아버릴 거라고만 밝게 기대한다면 그거는 제주의 오산이 될 수도 있다. 수원은 올 시즌 제주에게 대단히 강했던 팀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강등 싸움에 경우의 수와 가정법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려드리는 두 위원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등 싸움까지 정말 치열하게 한 경기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즐거워지기 마련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면서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진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